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만난 사람과 얼마나 오랜 시간 관계를 지속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곁을 살펴보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항상 좋은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못된 사람들마저도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주변 사람 계속 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무슨 특징이 있길래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 쓸 생각을 안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예상보다 더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밥을 먹거나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는데 이때 누구나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누구 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계산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언제나 다른 사람이 돈 내기를 기다리며 입을 꾹 닫는다. 내가 내겠다거나 얼마씩 나누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비를 내는 것을 회피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짐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사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한다. 그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재정적 상황만을 고려하고 타인의 부담을 간과한다. 이는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 불편함과 불신을 키우고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결국 타인의 관용에 의존하는 행위로 보인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의 공정한 분담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뢰와 존중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타인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러한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길이다. 두 번째,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말을 한다. 무례한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봤을 때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공감을 많이 받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는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거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무례한 말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대체로 상대를 나보다 아래로 보고 있을 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에게 너무 쉽게 말이 나오고 있다면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본심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마음속 본심은 다를 수 있다. 판단하고 비교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말할 땐 이를 가려서 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가릴 줄 아는 태도가 내가 너무 자신만만할 때 깨지고 난다. 처음 본 사이인데 후배일 때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내 태도를 다시 잡아야 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 현재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상대가 나보다 잘 나가 심사가 꼬일 때 이상하게 무례한 말이 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이게 되는 일인지 쉽지 않은 일인지 생각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 터무니없는 생각,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 다 들어볼 필요 없다는 듯
무례하게 이런 태도를 드러내며 말을 끊고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냐고 묻는다. 또는 그게 되겠어?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 이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다. 또한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그래봤자 변변치 않다며 무시한다. 이런 식의 행동은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순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대화가 편해야지 불쾌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못 배웠고 예절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음부터 보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과 상대방이 하는 일,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말은 가족도 등 돌리게 만든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대화의 기본 예절을 망각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라.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화 예절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한다. 대화란 본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모든 대화를 다 가져간다면 이는 대화가 아닌 홀로 떠들어대는 독백에 불과하다. 친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상황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유사 경험을 그럴싸하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다.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자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며 이를 남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경시하게 된다. 상대방의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대화는 그 본질을 잃는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일을 원하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대방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잃는다. 이는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주며 대화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한다. 또한 자신의 문제나 성공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은 대화를 경쟁의 장으로 변모시킨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타인과의 거리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이 대화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의 이야기에만 몰두할 때 그는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잃는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는 존재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통찰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대화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만이 진정한 지혜와 공감이 탄생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하며 세상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독백이 아닌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인간관계에서의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다 떠나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바쁜 친구에게 개인적 일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전문성을 친구라는 이유로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보여진다.
이에 대해 거절하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친분이 깊은 사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이번에는 또 어떤 부탁을 할까 하며 상대방과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하는 바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지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들은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편의만을 생각한다. 이로 인해 받는 사람은 점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다음에 또 어떤 부탁을 받을지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은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을 피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이는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탁이 관계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인간 사이의 무리한 요구는 마치 끊임없이 자라나는 덩굴과 같아 한번 허용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된다. 이는 관계의 본질을 해치며 결국에는 양측 모두에게 고통만을 남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덕목을 배워야 한다. 무리한 요구는 단순히 순간의 편의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5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의 연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락은 관심, 애정, 그리고 존중의 표현이며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자들은 대개 연락을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연락은 단지 필요할 때에만 하는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필요하거나 연락할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호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항상 한쪽에서만 먼저 연락을 하면 그들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계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쌓인다. 특히나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반감을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하지 않는 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선의도 없이 무념무상하게 생각하며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나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락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연스레 관계를 잃어간다. 인간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모임 공지에서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연락이라는 노력 없이 어떻게 상대방이 그들 곁에 있길 바라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욱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며 좋은 친구를 선별하게 된다. 이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러한 이기적 본성은 인간관계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무관심 속에서만 살아간다. 이는 결국 그들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립된 존재로 남게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다. 6번째, 술 기밀하면서 자주 실수한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자주 즐기게 된다. 그런데 혹시 술 먹고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리 해야만 한다. 나에게 큰 실수를 했건, 다른 사람에게 했건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작은 실수 한두 개 정도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술을 먹으면 유독 비속어를 계속해서 뱉어대며 주변에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입이 험해지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행동,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이인데, 술기매라며 함부로 대하는 행동, 자신의 지위나 조건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심하게 대하는 행동 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술을 마셨건 마시지 않았건 사람 간의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술 기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은커녕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 한다. 술김에 그랬다 미안하다라는 한마디에 큰 실수로 상처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쿨하지 못한 성격처럼 보일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넘어가려 한다. 좋은 일로 생긴 술자리라면 너무 좋아서 실수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며, 안 좋은 일로 술자리가 생겼다면 너무 속상해서 그런 실수를 했겠거니 하며 항상 이유를 갖다 붙이며 상대방을 용서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선배라거나 직장 상사라거나 거래처일 수도 있기에 참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큰 실수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넘기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수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더라도 속으로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둬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한 행동들에 대해 술을 먹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참아가며 함께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일적으로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잘못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술 기운으로 인해 생긴 실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본성을 감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맨정신일 때는 어떻게든 이성으로 누르던 것이 술을 먹고 무방비해지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술김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히 술버릇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상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던 게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본성이 못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다. 계속 봐주고 함께 어울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술을 먹지 않아도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쉽게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정을 떼라. 만약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일적으로만 대하고 그 사람이 바뀐 것 같더라도, 확실하게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일에도 관심 갖지 마라. 특히 이런 사람을 남에게 소개시켜 준다면 내 주변 사람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소개시켜 주거나 하지 마라. 7번째, 매번 핑계만 대려고 한다. 핑계를 대고 남 탓하는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결코 좋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며 늘상 핑계를 들어준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겨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함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핑계를 대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만약 잘못됐을 시에 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결코 자기 자신의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는 경우는 없다. 그저 외부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굳이 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에 함께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상대방의 핑계와 남 탓을 매번 듣다 보면 계속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정어울리려거든 절대 함께 일을 하지 마라. 만일 일을 하려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부탁이나 지시 대신에 명확하게 지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라. 여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인간관계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